이번에는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상대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linear layout에 대해서 살펴봤죠. linear layout은 자, 왼쪽 방향, 즉 가로 방향 또는 아래쪽 방향, 세로 방향으로 뷰를 추가하는 형태라고 했었는데, 자, 이런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어떤 하나의 화면이 있는데 화면의 아래쪽에다가 먼저 뭔가를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예를 들면 하단에 탭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래쪽까지 영역 바로 위까지 뭔가를 채워놓고 싶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은 위쪽부터 차례대로 추가가 되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에 바로 위까지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계산은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서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그 아래쪽에 있는 바로 위 아래쪽에 추가해 놓은 그 바로 위까지 뭔가를 추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약 레이아웃 또는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상대 레이아웃은 예전에 쓰다가 이제 제약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나오게 되면서 자, 그거를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상대 레이아웃이 쉽기 때문에 필요한 데 따라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새로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까요? 자, 스타트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자, 넥스트. 자, 그다음에 네임에다가 자, 샘플 렐러티브 레이아웃 이렇게 해 보고요. 자, 여기 패키지 네임에서는 샘플자를 한번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니쉬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할 텐데요. 이제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텐데,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자, 위쪽에 버튼 하나, 아래쪽에 버튼 하나를 붙여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붙이는 거는 뭐예요? 붙이는 거는 우리가 제약 레이아웃,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도 해봤던 것처럼 자, 가장 부모 레이아웃의 가장 위쪽, 부모 레이아웃의 가장 아래쪽에다가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연결선을 이용을 했지만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연결선이라고 하는 게 없어도 자, 부모 레이아웃의 위쪽이나 아래쪽, 왼쪽, 오른쪽 또는 가운데 이런 데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버튼을 붙이고요. 가운데에 넣은 버튼은 위쪽의 버튼과 아래쪽의 버튼 사이에 정확하게 딱 맞춰서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거를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 즉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자, 화면이 뜨면 자,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자, XML 레이아웃에서 화면 배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 영역은 자, 닫아두고요. 자, 감춰두고 자,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프로젝트 영역도 영역을 조금 줄여보면 되겠네요. 자, 요 영역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ctivity main.xml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럼 여기 컴포넌트 트리에서 constraint layout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convert view 해봅니다. 자, relative layout이 보이죠? 선택하고 apply 눌러줍니다. 자, 텍스트 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레이아웃의 자, 상대적인 위치, 즉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또는 가운데에다 붙일 수 있다. 자, 버튼을 한번 끌어다 놓을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또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위쪽에 가서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의 가로 크기, 즉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를 매치 페런트로 하게 되면 가로를 꽉 채우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버튼 끌어다 놓습니다. 이거는 아래쪽에다 갖다 이렇게 놔보죠. 아래쪽에 놓고요. 자, 이것도 레이아웃 위드스를 매치 페런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꽉 채우게 됩니다. 두 개 버튼이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에 딱 붙어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버튼을 추가를 하는데, 이거는 자, 여기다 갖다 놔보죠. 자,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이것도 연결선이 있네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인데 연결선이 있네. 이렇게 한번 갖다 놔보면 뭐 제대로 붙는 것 같진 않죠? 자, 이렇게 자, 갖다 놓을 수 있고요. 자, 이거에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 레이아웃 하이트를 전부 다 매치 페런트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의 영역까지 같이 차지를 해버리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 청사진, 즉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화면을 같이 열어서 볼 수도 있을 텐데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중첩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쪽에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버튼 요 사이에만 정확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 화면에서 끌어다 놓고는 싶은데 디자인 화면에서 끌어다 놓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자, 이렇게 갖다 놔도 뭔가 좀 이게 안 맞죠? 자,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Relative Layout을 건드리는 시점부터 이제 XML 원본 코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 탭이 있죠? 자, 이 탭을 누르고요. 가서 보면 자, XML 원본 코드는 맨 위에 이게 XML 파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요 태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XML은 태그로 구성이 되죠. 여러분 이제 HTML이라고 하는 거, 웹 쪽에서 사용하는 HTML이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태그로 구성이 되는데 자, 가장 최상위 태그, 최상위 레이아웃이 이렇게 꺽쇠 표시하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속성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속성 이름 이퀄 속성 값으로 구성이 되죠. 요거는 XML, NS,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파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은 기본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버튼 태그가 그 안에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버튼에 ID 속성이 있고요.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 속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보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속성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기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진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뷰에 테두리 선이 있으면 테두리 선의 바깥쪽을 가리키는 거다. 그죠? 자,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좀 마진으로 시작하는 거, 레이아웃 마진으로 시작하는 건 일단 다 없애봅니다. 이렇게 없애보죠. 자, 그러면 레이아웃 밑줄 긋고 얼라인, 자, 정렬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페런트, 부모 공간에 자, 부모 레이아웃의 스타트 부분에다 붙여주세요. 레프트에 붙여주세요. 탑에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위에 붙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 크기가 매치 페런트니까 가로를 꽉 채워주고요. 하이트가 랩 컨텐트니까 내용물만큼만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버튼 2를 가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마진 부분을 일단 없애줘 봅니다. 이렇게 없애주고요. 자, 여기에 페런트, 스타트, 레프트,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바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왼쪽에 붙여주면서 위드스가 매치 페런트니까 부모의 가로 공간을 꽉 채워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세 번째 버튼을 가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일단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없애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가서 보면 자, 여기 스타트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속성을 일단 다 없애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속성이 남아 있는데 레이아웃 어버브와 빌로우가 있습니다. 어버브라고 하는 거는 자, 다른 뷰, 이 같은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뷰의 위쪽까지 채우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가 전부 다 매치 페런트이기 때문에 부모 공간을 꽉 채울 것 같지만 어버브를 버튼 2로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버튼의 ID가 되겠죠. add plus id slash 버튼 2니까. 자, XML 원본 레이아웃에서는 ID를 붙일 때 add plus id slash까지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below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뷰의 자, 첫 번째 버튼이 되겠죠. 이 뷰의 아래쪽부터 차지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버브라고 하는 거는 이 뷰의 위쪽까지 차지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디자인 탭으로 와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아래쪽, 위쪽이 딱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께 정확히 요 나머지 공간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얘기했던 것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드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쓰거나 또는 제약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자,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결국 이제 실무에서 자,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리니어 레이아웃만 쓰기보다는 리니어 레이아웃과 렐러티브 레이아웃 또는 리니어 레이아웃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같이 적절하게 배합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렐러티브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자, 마진과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자,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하면서 또
마진과 패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elative layout, 상대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거나 수정을 해가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